안녕하세요. 한결국어원에서 광문고를 전담하고 있는 김혜란 선생님입니다. 2025학년도 광문고가 이제 발표가 되고 학생 여러분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는 광문고의 내신이 어떻고 그다음에 광문고 내신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궁금증도 많으실 거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광문고의 내신의 특성이라든가 광문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회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광문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올해는 내신이 그 국어과 교육 과정이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자면 2015년 개정에서 2026년 개정으로 가는데요. 공통 과목은 그대로 똑같이 공통 국어로 똑같이 가고요. 일반 선택이 이제 선택 과목이 크게 예전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두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으로 가면은 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이 일반 선택은 예전에는 공통이라든가 일반 선택은 9등급이었고 진로 선택은 성취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제 평가라고 하니까 절대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로 선택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등급 상대평가 등급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 개정에서는 공통 과목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모두 등급제로 들어갑니다. 5등급제로 해서 상대평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양도 늘어나고 과목 수가 증가하면서 부담감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라는 게 이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평가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 내용이 바뀝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는데 지식암기 위주 평가를 이제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 방식도 약간의 변형이 생깁니다. 오지선다형 중심에서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고 싶은 과목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고교에서 이제 3년간 동안에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위수하고 수업 일수만 채우면은 졸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192학점을 무조건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가는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은 18학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고교 학점의 특징은 전 과목이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제를 예전에는 학기제보다는 학년제로 운영을 했다면 이제는 모든 전 과목이 학기제로 해서 학생이 학기 단위로 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5등급제고요. 아까 선택 과목 평가 전면화에 따라서 내신 부담은 조금 증가할 겁니다. 아까 과목 수가 증가하니까 그 증가한 과목 수가 모두 내신이 등급제로 가니까 상대평가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그런데 40점 미만의 학점들은요. 그러니까 점수를 40점 미만을 만다면 이건 미취득이 됩니다. 이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매 학기에 그러니까 40점 미만인 학생들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고죠.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5등급제에서 이제 예전에는 9등급이었죠.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이 예전에는 2등급, 1등급이 4%, 2등급이 11%였다면 1등급이 10%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2등급의 대부분이 1등급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의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죠. 그런데 1등급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등급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건 물론 1등급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교 1등에서 20등의 학생이 있을 때 1등과 20등은 분명히 실력 차도 있고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냥 1등급으로 묶어버렸을 때는 객관적인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수능은 현행 9등급제를 유지할 겁니다.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내신보다는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도 대비해야 되고 수능도 같이 공부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광문고는요, 지금도 예전부터 지금 이런 시스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2028년에서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해서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약간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현행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보고 선택으로 화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써고, 그러니까 선택이니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전부 다 공통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선은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예전에는 수능에서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언어를 굳이 문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으로 들어다 보니까 문법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2024년 광문고 내신의 이제 특징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가요, 미지정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이제 시험 범위가 많든 어떠든 시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광무고 같은 경우는 아예 교과서 내신 어느 부분이라고 파트를 정해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문학하고 그 다음에 독서 이런 것들을 미지정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미지정 외부 지문은 대개 어떤 것들을 내시냐면 고1 모의고사를 활용하십니다. 근데 고1 모의고사를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범위가요. 우리가 딱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2021년도 거, 그러니까 1학기 중간 제가 여기에 미지정 문학 독서 지문들을 다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 2021년, 2019년, 그다음에 2021년, 2021년, 그다음에 2023년, 2020년, 2006년, 2018, 20.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학생들에게 5개년, 심한 경우는 6개년까지 문제를 풀어서 2018년까지를 풀려봤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이 학기 기말로 들어가면서는 2006년도까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애들이 모의고사가 출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4개년은 다 풀어가지고 옵니다. 근데 심한 경우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면 독서 같은 경우는 그 선지들을 외워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은 문학 감상법을 익혀가지고 오고 독서 같은 경우도 독해력을, 문장을 독해하는,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키워오라라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 미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지정이 그리고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고 병행하는 학습이 필수입니다.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는 무조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광문고는 모의고사 이 외부 지문에 나오는 문학이나 독서를 포기하고는 좋은 등급을 절대 받을 수 없는 학교입니다, 지금. 그래서 평상시 기본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학교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은 문항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1학기 기말하고 1학기 기말과 2학기 기말은 좀 무난합니다. 33, 34니까. 그런데 1학기 중간이나 2학기 중간을 보면 37, 38문항입니다. 굉장히 문항수가 많거든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지정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문항수가 또 저렇게 많아버리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광문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시간이 부족해서요. 시간이 많았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 시간 배분이 그 어느 학교보다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과서나 프린트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는 건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거나 너무 시간을 할애해버리면은 다른 외부 지문을 풀 수가 없습니다. 뭐 한 지문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에 보통 3문제, 2문제, 뭐 작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문제를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과서나 프린트에 나오는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서는 막히지 않게 좀 빠르게 풀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남은 시간들을 외부 지문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이제 미지정 지문 반영 비율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1학기에 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는 그래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냈습니다. 그런데 1학기 기말로 가고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로 가면서 좀 이제 보통 보면은 다 40% 이상, 45% 이상이죠. 거의 50%입니다. 2학기 중간은 아예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문학 한 세트, 그 다음에 독서, 근데 이 문학은 운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학기 중간에서 2학기 중간까지는 현대시 중심으로 거기다 이제 산문 약간 수필 경향이 같이 합쳐 있는 이런 문학 중심이었는데 운문 문학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독서가 한 지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2학기 중간을 보면은 문학이 2세트가 들어가요. 그럼 2세트가 들어간다는 거는 한 문학 세트에 작품이 2개, 많게는 3개가 들어가는데 그럼 벌써 그게 5개, 적게는 4개. 이렇게 우선 그 지문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독서도 3지문을 냈어요. 그럼 아이들이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걸 다 어떻게 푸냐. 그래서 이때 보면은 내신 교과서에 문법도 들어갔는데 내신 문법 공부한 친구들이 뭐라냐면 공부한 것보다 외부 지문이 너무 나오니까 교과서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왜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광문고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의고사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문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에 대한 감상이라든가 독해 능력을 꼭 필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내신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수업이죠. 그 다음에 광국어, 미지정, 문학하고 독서 비중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문이나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문이나 문제용은 이쪽에서는 조금 어디서 냐면 모의고사 유형이라든가 지문을 선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일이냐면 암기를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선지를 그냥.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쁘면 내 찍어서 했는데 이게 나왔네?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망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들도 전부 다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선지들을 변형하는 유형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선지를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는 약간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좀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잘 나고 그렇다면 분명히 선지나 이런 것들도 변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광문고의 세 번째 특징은 까다로운 선택형 문제와 깔끔한 서답형 문제입니다. 선택형 문제가 보기형 문제나 비교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서술형 문제들은 까다로운 조건형 문제, 논술형 문제가 거의 아니라 딱 채점을 하고 나면 이게 답을 쓰면은 내가 답을 맞았냐 틀렸냐를 금방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점 요인도 그렇게 없습니다. 맞았냐 틀렸냐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라는 게 광문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입니다. 아까 광문고의 문법 비중은 3번으로 냈었는데 1학기 중간은 22.6점이었고요. 교과서만 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은 교과서하고 프린트 자료를 응용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은 교과서만 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문고는 교과서의 문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교과서에서 보면은 가끔 보면 뭐 선험할 어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격 조사가 나오고 형식 형태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법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문제가 보기형입니다. 보기형인 아닌 문제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기형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문법을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보기에 나오는 어떤 문법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선지에 나온 내용들과 분석해서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활용도까지 물어본다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분석형이나 탐구형 같은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유형을 굉장히 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유형들을 그대로 갖다 쓰거나 약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내신 기출 문제를 문제 형태만 바꿔서 출제하거나 출제한 선지를 그대로 가져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으로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지만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문법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되어야 되고 이를 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신의 문법 지식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한번 그리고 이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광문고의 문법은 기출문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광문고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문법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건데요. 2022학년대 히읗 종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서술형으로 히읗 종성 표기에 바꿔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2023학년도에도 히읗 종성 체언을 설명하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히읗 종성 체형이 모두 몇 개냐라고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작년도에 2024학년 같은 경우는 히읗 종성 체형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올바른 표기법에 해당하는 걸 골라 전부 다 유사한 유형들이죠. 이런 유형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유형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된 건데 이 그림은 2018년도 고1,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지문을 서답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서답형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걸 감상력을 키울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문고 내신 대비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7주를 생각하고 광문고 같은 경우 좀 시험 범위가 좀 많다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좀 더 봐줘야겠다 그러면 플러스 1주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7주를 생각하고 내신을 대비합니다. 1주에서 4주까지는 교과서나 프린트 분석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과제 제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매주 수업 전에 30분 저는 수업을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전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테스트는 전부 다 100% 주관식이고요. 빈칸 문제라든가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아닌가 평가하는 문제, OX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테스트를 풀리냐 안 풀리냐가 굉장히 좀 점수대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남아서 테스트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주째 되면 어려운 지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주고요. 외부 관련 작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6주차 되면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하는데 원래 저는 이게 기출문제가 있었을 때는 기출문제를 한 3, 4개년치를 풀립니다. 풀리고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없는 관계로 기출과 가장 유사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서 문제를 구성해서 풀 생각입니다. 그리고 7주차가 되면은 이제 직보인데요. 전 시험 범위를 요약 전체는 직보 때는 저는 문제를 따로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리지 않고 이제 기존에 배웠던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요. 그 요약 정리집도 학생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확인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광문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라는 겁니다. 적어도 3개년, 2024학년도, 2023년, 2022학년도 3개년의 문학하고 독서 파트는 문학하고 독서를 풀어가면서 문학의 감상법도 익히고 그 다음에 독서의 독서 지문 독해력도 좀 키워가면서 문제 중심보다는 지문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내신에서 만족할 만한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